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3살 된 딸아이가 있어요. 아이 밥 먹이려고 밥을 새로 하고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안방으로 쏙 들어와서 불 끄고 핸드폰 하는 거예요. 그놈의 유튜브. 설마 썰닭? 저랑 아이는 밥 먹기 전이었고 남편은 배고프다고 어제 먹다 남은 족발 혼자 먹었어요. 그 와중에 애한테 과자 먹여서 신경질 나 있었는데 밥 차리는 동안 코빼기 한번 안 비추고 애기가 따라 들어올까봐 방문까지 꼭 닫는 걸 보니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랑 애기 것만 차리고 둘이 밥 먹는데 갑자기 불쑥 나오더니 나무젓가락을 들고 와서는 나도 밥 퍼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퍼먹어 이랬습니다. 나도 먹는 중이고 애기도 먹여야 하니까요. 아니 그리고 반찬 나와 있고 밥통까지 3발자국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계속 밥 퍼줘. 밥 퍼줘, 밥 퍼줘. 밥 퍼줘, 밥 퍼줘. 밥 퍼줘, 밥 퍼줘. 이러면서 앞에서 노래하듯이 사람 신경질을 긁어대네요. 그래서 좀 알아서 떠서 먹으라고.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떠먹으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확 집어 던지더니 욕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헐, 아니 이게 제 잘못이에요? 참고로 남편 외벌이이고 저는 전업이에요. 근데 사정이 좀 있어요. 아이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서 월부터 금까지 병원 다녀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되면 집에 와요. 솔직히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맨날 틀어박혀서 그놈의 동영상 보는 거 진짜 진절머리 나는데 이쯤 되니 정도 없고 진짜 갈라서고 싶어요. 댓글입니다. 아니 진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가 퍼먹으면 되지. 남편 진짜 못났다. 글쓴이 남편 얼굴에 밥솥을 집어 던졌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밥 먹을 자격조차 없는 놈이구만. 이참에 밥 해주지 마요. 애 따라 들어올까봐 방문 닫는 애비가 집구석에서 애 한 번 안아줬을 리 만무한데 집안일 육아 혼자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남편 밥까지 차려줘야 하나요? 남편은 돈 버는 일만 하지만 님은 육아 살림 2가지를 하는데 밥 그거 못 둬서 젓가락을 던지고 욕까지 하는 거 뭐하러 밥 해줍니까? 남자들 점점 지능적으로 여자 속이고 결혼하는 듯해요. 결혼과 아내라는 인생의 트로피를 획득해야 하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하기 위해 결혼하는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절대로 여자만큼이 아닐 것이며 그나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려자를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는 절대 여자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할걸? 여자들 결혼 잘 생각해서 하세요. 님 남편이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인 게 뭔 줄 아세요? 애 생기기 전까지는 본 모습 숨기고 잘하다가 애 생기니 네가 어쩔 건데 하고 본 모습 나타난 거예요. 진짜 주어도 안 가지고 어디 가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성향이에요. 결혼 전엔 안 그래서 몰랐다는 게 소름 돋는다. 진짜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해서 본성 드러나면 다 벗겠네. 혼자 사는 게 정답이네요. 결혼하면 무조건 여자가 손해요.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진짜 편하다. 울집 신랑놈은 물 안 떠준다고 승질. 지 처마실 소주 안 사다 준다고 승질. 16년 살면서 화장실 청소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고 심지어 맞벌인데도 지가 좀 더 번다고 유세 떱니다. 큰애 5, 작은애 2살 때부터 직장 다니면서 애들 케어 혼자 다 하고 남편 놈은 지가 조금 더 쳐본다는 이유로 옆집 애들 보듯 하고 상전 대우만 바라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 꾹꾹 누르고 버티는 중이에요. 둘째 딸 시집갈 때까지만 참으려고요.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 댓글 잘 봤어요. 그래요, 저런 놈이랑 결혼한 게 잘못이죠. 웃기겠지만 결혼 전 한 번도 저런 모습 보여준 적 없었어요. 오히려 회사까지 매일 데리러 오고 먹고 싶은 거 어떻게든 찾아서 사오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했고 남들이 봐도 참 다정한 사람이라고 저희 부모님마저도 딸인 저보다 아들처럼 챙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계획이 없던 아이가 찾아와서 갑작스레 부모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태어나고부터 저런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찬찬히 생각해보니 시댁 성향이 강해요. 아버님이 조금 가부장적이고 어머님이 알아서 노비근성?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을 시골에서 남편 뒷바라지에 밥 먹는 걸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라 그걸 보고 자라서 저러는 건지 남존 여비 사상. 시어머니가 요즘 여성들 마인드를 전혀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랑 사이도 별로 안 좋고요. 댓글에 어떤 분이 자존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만두 먹고 맛있겠다. 이건 뭔 정신연령이 초딩 이하 같기도 하네요. 애기 치료는 병원 다닌 지도 벌써 2년 되어 가네요. 솔직히 일하는 게 100배 속 편해요. 병원 다니면서 아침부터 애기 집만 한 보따리, 애기용 도시락 따로 싸고 지옥 같은 출근 시간 운전하면서 애기 태우고 가는 것도 조마조마. 힘내야겠죠.
남편은 월 350에서 400 사이 벌어요. 당연히 시댁 지원 1도 없었고요. 저도 바라지 않았어요. 해서 지금 집은 공동명의고요. 그 외 모든 수입, 지출 관리 다 제가 해요. 남편은 이런 거 아예 못하죠. 제가 버릇을 진짜 잘못 들였어요. 본인 공인인증서, 모바일 카드 결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이런 거 하나도 못해서 제가 다 해줘요. 핸드폰 배민 주문도 못해서 10번 넘게 알려줘도 못해요. 카드 등록해주고 인증번호만 받으라 해도 못해요. 그래서 돈 쓰는 건 다 제 관리하에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이득이기도 하죠. 애기 병원 끝나면 진지하게 이혼 생각합니다. 가끔 술 취해서 진상 부리는 거 동영상 저장, 녹음, 외박 같은 거 기록해놨어요. 어린이집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저도 취업하면 아쉬울 게 없겠죠. 근데 제 욕도 만만치 않네요. 자세하게 쓰면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일단 남편이 하는 일은 사무직과는 거리가 멀어요. 진짜 미스테리한 게 숫자 암산은 잘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현금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 수와 관련된 암산은 저도 못 따라가요. 예전에 장례식 장부 보고 계산기보다 빨리 계산하는데 좀 놀랐어요. 근데 진짜 IT 관련이나 서류 등 조금만 글이 많고 복잡해도 바로 못 알아먹어요. 아무래도 뭐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건 아예 안 하겠다는 심리겠죠. 그리고 제가 참 답답해 보이시겠죠. 저도 그래요. 근데 아픈 애 안 키워보셨으면 모르실 거예요. 평생 하루 병원비 몇천 원이 아쉬운 마당에 쉽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당장 취업도 못하죠. 누가 애 데리고 병원 다녀요. 나라 지원도 못 받아요. 장애가 아니라서. 참고 사는 겁니다. 그나마 돈이라도 벌어서 병원비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젓가락 던진 거 지가 수고해서 잘 버려놨더라고요. 한심하네요. 쪽팔린 지 아침에 눈 못 마주치는 게 왜 저렇게 사나 싶어요. 이게 마지막 추가가 될 것 같네요. 누가 알아보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네, 돈 때문에 사는 거 맞아요. 하나뿐인 내 자식 잘 키워야죠. 그간의 노력에 이제 곧 병원 생활 종료하거든요. 다들 조언이랑 욕 감사합니다. 그냥 속 시원하네요. 여러분, 비혼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딸아이 아이디를 빌려 써봅니다. 말 그대로 아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은 저, 아내, 올해 20살 된 딸아이, 15살 막내딸 이렇게 넷인데요.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이상해져 갑니다. 평소 저와는 한 번도 싸우지 않던 아내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느닷없이 머리채를 잡아올기 십상이고 집에 와보면 스탠드나 유리식탁, 거울이 다 깨져 있습니다. 혹여 아이들 밟을까봐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채 다 쓸지 않은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쓸고 있는 제 등을 퍽퍽 치는 바람에 아내 발에 유리가 박혀 오밤중에 응급실을 간 적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큰아이가 정시원서를 내러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아내가 떠나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컴퓨터를 부셔서 애는 PC방에 가서 원서를 냈습니다. 아마 이건 애가 서울로 대학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엄마랑 정말 친했던 막내딸은 점차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 많아지고 큰애는 워낙 착한 심성에 매일같이 엄마를 달래주고 있네요. 정신상담을 받아보자고 해도 자긴 아무 문제 없다며 유리컵을 던져대서 다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업주부라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저도 퇴근하면 설거지하곤 했습니다. 정말 평화로웠던 우리 집에 이렇게 큰 폭풍이 닥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이 떠오릅니다. 아이들도 악영향을 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내에 대한 정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네요. 아직도 아내의 예쁜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9년 연애 후 결혼했기에 서로 너무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에 이혼 생각한다고 강아지라는 등 저보고 바람 폈냐는 둥 글 쓴 게 생각나서 다시 들어왔는데 의외의 말이 많이 달렸네요. 일단 전 바람 안 폈습니다. 항상 퇴근하면 곧바로 집에 왔고 공무원이라 회식 자리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있어도 사양하고 안 갑니다. 또 2교대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기 바빠요. 이혼한다는 말 아닙니다. 분명 저번에 쓴 글에도 나와있다시피 이혼할 거라는 것도 아니었고 매 순간 난간에 봉착하고 앞으로 답도 없을 것 같아 막막한 기분이 들 때면 이혼이 문득 떠오르곤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독립하겠지만 작은애는 평소 와이프 영향을 많이 받는 애고 그만큼 엄마를 좋아했기에 아내의 변화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상담, 네, 가려고도 해봤고 아내가 심하게 거부하자 가정방문 되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분께서 오시자마자 손찌검까지 해버려서 죄송하다고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해보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갱년기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제 주위 또래 근무자 배우자분들께서는 우울하다고만 하더랍니다.
부족한 남편이라서 아내에게 참 미안합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벗어난 행동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손찌검 안 했습니다. 오해 말아주시고 진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아내분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따님들이 더 걱정이네요. 엄마의 저런 짓을 보며 지내는 따님들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신속히 받으세요. 가까운 정신과에서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입원을 시키던 약물 치료를 하죠. 이러다 쓴이 없는 동안 부인분이 뭔 짓을 할까 무섭습니다. 노답이다. 아내가 정서불안해 갱년기 우울증인 것 같은데 그거 좀 힘들다고 벌써부터 이혼 생각하는 니놈 때문에 아내가 이해가 된다. 정신과 무서우면 가정의학과라도 가서 진단받게 해라.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수도 있어요. 망상이나 환청이 있는 거죠. 대체로 그런 분들 자기 발로 병원 안 갑니다. 강제로 데리고 가서 상담받고 해야 해요. 딸 병원 같이 가자고 해서 몰래 아내 정신과 접수하고 진료 받아보세요. 저 정도로 갑작스런 변화면 정신과 말고 뇌신경 쪽으로 꼭 가보세요. 정말 걱정되네요. 뇌종양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급작스런 성격 변화도 증상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래저래 상황만 나열하고 말이야. 원인이 무엇일지 알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봤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의 예쁜 모습이 좋았지 이혼할까요?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 당신이 참 한심하다. 이 사람아, 원인을 찾으러 병원을 데려가요. 끌고서라도. 포기할 생각 말고. 아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케가 뭐야? 어떻게? 아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큰애가 20살이면 혹시 갱년기는 아닌지요? 병원 꼭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휴가를 좀 내셔서 2박 3일이라도 와이프랑 조용한 곳 바람 쐬러 다녀오세요.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니 얘기 많이 들어주면서 상담도 받아보길 바란다고 함께 해주겠다고 잘 설득해보세요. 여기서 남편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버님, 저는 따님보다 몇 살 많은 처자입니다. 제가 갱년기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몇 달간 일했었는데 저렇게 심각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치만 40대건 50대건 심지어 60대 분까지도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아내이고 엄마지만 같이 일하던 분들이랑 대화 중에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갱년기에 우울증이 심하게 오신 것 같고 그간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전부 함께 도와야 해요. 20살 따님이 제일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화내고 따지기보다 차분하게 부드러운 말투로 우리는 당신 편이고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 스스로 제일 혼동스럽겠지만 우발적인 행동을 할 때 당신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알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다. 라는 식으로 조금씩 다가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와 싸울 때 우발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너무 힘들고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부디 화목한 가정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을 이제야 다 읽어봤습니다. 아내도 아픈데 여기저기서 쓴소리 들으니 제가 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아내가 다 때려부수고 해도 묶어서라도 데려갔어야 했고 이혼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 했었네요.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저의 외도를 의심하고 아내의 젊고 예쁜 모습만 좋아하는 나쁜 놈이 되어버리네요.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예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란 거 제 나이 정도의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내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가정이었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퇴근 후에 좋아하는 뻥튀기를 사오면 저보다 뻥튀기를 빼갈 정도로 기뻐하던 아내였고 감기에 걸려도 한 침대에서 같이 자며 서로를 간호할 정도로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해왔는데 아니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뒤집어 엎고서라도 질질 끌고서라도 병원 데려가겠습니다. 내일 연차 내고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아내의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 죄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8년차 슬아의 유딩 2자녀 키우며 시댁과 도보 15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저와 6살 차이 나는 우리 아가씨는 취업을 위해 서울 중심가에 살고 있고 꽤 자주 내려옵니다. 우리 아가씨는 매우 독보적인 성격이에요. 시부모님은 평소엔 좋은 분들이시지만 가끔 이상하게 서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식구가 사는 집이 본래 아가씨가 거주 중이던 아파트라 결혼 초엔 아가씨와 함께 살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시누이 짓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것 같네요. 남편과 사이는 좋지 않은 편이라 결혼 초에 오빠가 데려온 여자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을 거다 생각했다며 시누짓 독하게 할 마음이었다는 게 대해보니 제가 아깝다며 제 편 많이 들어줍니다. 좀 전에 사건이에요. 문득 아가씨와 함께 집에 들르신 시어머니께서 최근 2달여간 이직을 준비하며 내려온 아가씨 방을 열어보시더니 제게 급 버럭하네요. 넌 오늘 쉬면서 청소도 안 했니? 저는 청소를 다 끝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청소했는데요?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께서 얘 방 봐봐. 이게 치운 거니? 예?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아가씨가 가끔 와서 좀 머물다 가면 밥도 아가씨가 알아서 차려 먹고 아가씨가 머무는 방 청소도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해주는 건 빨래 돌릴 때 아가씨 거 같이 돌려주는 정도. 아가씨가 방 청소를 며칠 미룬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버럭에 황당함을 느끼고 있을 무렵 아가씨가 시어머니를 몹시 이상하게 쳐다보며 엄마, 거기 내 방이잖아. 누가 네 방 아니래? 아니, 잠깐. 내 방을 왜 언니가 치워? 청소하는 김에 같이 치우면 되잖아. 넌 새언니가 돼서 그것도 못 해주니? 아니, 엄마, 내 방이라고. 내 방을 왜 언니가 치우냐고. 엄마 지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겁니까? 못된 시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는 멋쩍은 듯 아가씨와 절 쳐다볼 뿐 대답을 찾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시누이의 능글맞음에 둘이 같이 빵 터져 웃었고 때마침 걸려온 시아버지 전화에 차 빼야 된다고 얼른 나오라 하시니 시어머니는 간다. 라면서 호련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아가씨는 시어머니가 나가자 여전히 저와 웃으면서 엄마는 언니가 오빠를 안 버리고 살아주는 게 감사한지 아직도 모르나 봐요. 언니, 엄마 괜히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제 방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둬요. 라면서 나갔어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착하고 이쁜 우리 아가씨. 남편과 싸워도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어도 언제나 최상의 중재와 주로 내 편에 서서 저를 감싸줘요. 남편보다 낫네요. 자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아가씨 저 좀 늦게 들어가요. 걱정 말고 주무세요. 안주 만난 것 좀 포장해 갈까요? 라고 전화 왔네요. 타지에서 혼자 똑 떨어져서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티게 도와주는 게 우리 아가씨예요. 너무 좋아요.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자기 동생과 투닥댈 때 남편이 넌 내 동생이지 제 동생이냐? 라며 따지니 버럭 화를 내며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오빠 같은 남자랑 잘 살아주는 언니한테 감사해. 라며 그 와중에도 절 챙겨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어찌 신우복이 있는 케이스는 생소하다며. 남편 없어도 신우랑 여행 가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다 해요. 시어머니랑도 하지만 신우이랑 노는 게 더 좋아요.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아가씨, 내가 많이 애정한다. 댓글입니다. 상상하며 읽으니 잼나네요. 시엄니 좀 오버하셨네요. 입장 바꿔 딸이 시집가서 시동생 방 치울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말씀 못 하셨을 텐데. 원래 이런 게 정상적인 마인드인데 감사해야 한다니. 시어머니들은 도대체 며느리를 가정부로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거 볼 때 제일 답답한 게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꾸 부리고 갈구려고 하는지 남자로서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며느리 시절 있었을 텐데 그리고 며느리는 돈을 주고 사오는 일꾼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얄궂은 남편만 역할 제대로 못한다고 욕먹고 왜 그러지 도대체? 결혼을 했으니 둘 다 자식이고 네 분 다 내 부모 아닌가? 전 시누이인데 오빠 방은 아직 비워놨어요. 언니가 원해서 전망 좋은 방으로 오빠 방을 줬네요. 좁다 보니 침대는 안 들어가서 좋은 이불 세트 넣어놨어요. 언니 가끔 오면 한숨 자고 가는데 전 언니 와서 이불 펴놓고 군것질 및 차 마시고 놓고 가면 방 청소부터 다 해놓습니다. 물론 이불 드라이까지 싹 맡겨놓고요. 뭐랄까 시누이 짓이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전 언니 왔다 가면 온 집안이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글쓴이는 깔끔한 새언니신가 봐요. 나도 우리 오빠 편 안 들어요. 없는 집에 시집와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올케는 나랑 우리 오빠 험담 스스럼 없이 합니다. 험담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는 그래도 오빠 착하다고 올케가 얘기해요.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풀고 살자고 얘기하면 서로 뒤끝도 없죠. 썰닭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만들었어요. 썰닭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심심하신 분들 오세요.